안녕하세요. 저는 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할머니 장례 준비를 하려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5만 원밖에 없던 제 계좌에 갑자기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정말 극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7살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정말 부유했어요. 아버지께서 건설업을 크게 하셨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사주셨고, 친척들도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이 축제 같았고, 제 방엔 장난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무리한 투자를 하셨고, 마침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큰 집도 비싼 차도 심지어 제 장난감들까지 모두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씩씩하셨던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술만 드시고 어머니와 싸우기 일쑤였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면 숨어버리셨고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갈 희망을 완전히 잃으신 거예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결국 농약을 드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가셨어요. 그때 마침 아버지의 친구분이 집에 찾아오셔서 쓰러져 있는 저희 가족을 발견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살이던 저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자주 찾아오시던 친척들이 모두 발을 끊었어요. 결국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밥 한 끼 먹기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병이 나신 할머니마저 1년도 안 되어서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정말 혈혈단신이 되었죠. 보육원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둡고 소심한 아이가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밝게 웃지도 못했고 항상 혼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20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와서도 제 인생은 계속 험난했습니다. 세상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보육원에서 함께 지냈던 형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3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을 몽땅 사기당했습니다. 형이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도박으로 날린 거였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따라갔더니 종교단체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밥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하지만 결국 1년간 그곳에 감금된 채로 생활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죠. 간신히 도망쳐 나왔을 때는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돈을 벌어서 번듯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부동산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땅 투기를 하는 사기 회사였던 거예요. 회사에서 추천한다며 억지로 사게 한 땅 때문에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겼어요. 신용불량자가 된 저를 노린 대부업체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처음엔 정말 친절했어요. 형님, 어려우시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라면서 접근했죠. 당시 정말 막막했던 저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일주일에 3푼이라고 하길래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 1,500%가 넘는 고리대금이었어요. 20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 만에 500만 원이 되어버렸죠.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자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매일 전화를 수십 통씩 걸어와서 협박을 했고 제가 일하던 공장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일자리마저 잃게 되었죠. 사장님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용할 수 없다며 저를 내쫓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 보육원 동기들까지 찾아가서 돈을 요구했어요.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 것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던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협박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후배는 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죠. 어느 날 밤에는 정말 무서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시원에 괴한들이 침입한 거예요. 새벽 2시쯤에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는데 그들이 저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차에 태워져서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인적 없는 공장지대였어요.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도망갔지만 그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혼자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또 대부업체 사람들인가 싶어서 숨죽이고 있는데 밖에서 택배요.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택배 기사님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된 소포가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그냥 익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안에는 치료용 연고와 붕대, 그리고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보낸 건지 몰라서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또 다른 함정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너무 아픈 상태였기에 일단 연고를 발라보았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며칠 후에 또 택배가 왔는데 이번엔 영양제와 죽, 그리고 또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상해서 택배 기사님께 물어보니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분이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4번씩 꼬박깸박 보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덕분에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나서 그 택배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다시 막막한 상황이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택배를 보내신 분이 바로 제가 나중에 만나게 될 그 할머니였던 거예요. 당시엔 전혀 몰랐지만 말이죠. 전과자가 된 후로는 정말 어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찾은 일이 심야 시간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어요. 사장님이 전과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했죠.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일했는데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았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도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에 복면을 쓴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칼을 들고 돈 다 내놔 라고 소리치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계산대에 있던 돈을 다 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금고까지 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비밀번호는 사장님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말하니까 강도가 화를 내면서 저에게 칼을 들이댔어요. 그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칼날이 제 목에 닿을 듯 말 듯한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강도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황급히 도망갔는데 그 과정에서 저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진탕 진단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했는데 병원비는 물론 없었죠. 사장님께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미등록 아르바이트생이라서 보험 처리가 안 됐어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 간호사님이 병원비 20만 원 내셔야 해요라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주신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도 그 할머니께서 해주신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그때부터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당시엔 전혀 몰랐고 그냥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편의점 일도 그 사건 이후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정말 막막했어요. 그 후로는 정말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 헤매다가 밤에는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가끔은 지하철역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요. 그때가 정말 인생 최악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위험한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유혹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도박장에서 망보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신호를 주는 역할이었죠. 한 달 정도 그 일을 하면서 겨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는데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났어요. 경찰이 급습을 온 건데 제가 신호를 제때 주지 못해서 도박장이 완전히 발각된 거예요. 저도 함께 붙잡혀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초범이고 단순 가담자라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전과자가 되어버렸어요. 이후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욱 어려워졌죠. 면접을 볼 때마다 전과 사실이 걸림돌이 되었거든요. 30살이 될 동안 뒤통수만 맞으며 살아온 제 인생에 완전히 염증을 느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하루 종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던 쪽방촌 옆방에 할머니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처음엔 정말 귀찮았습니다. 모든 게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었는데 할머니께서 자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밥은 먹었니? 요즘 왜 이렇게 깡말랐니? 하면서 계속 신경 써주셨죠. 처음엔 짜증났지만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모양인지 점점 할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께서 감기에 걸려 아프시게 되었을 때 차마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챙겨드렸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를 계속 돌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쪽방에서 사시는 걸 보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건설 현장 막노동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서서히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어요. 생판 남남인 할머니를 보살피는 게 꼭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람에게 정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그 전에 한 번만 더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와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어요. 같이 시장 구경도 하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도 같이 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릴 적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고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함께 지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정말 잔혹했어요. 드디어 마음을 잡고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찾았는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오랜 지병이던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또 한 번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완전히 절망했어요. 할머니 장례식만 치러드리고 나면 저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장례 준비를 하려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겨우 5만 원밖에 없던 제 계좌에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은행 실수인 줄 알았어요. 누가 잘못 보낸 건지 아니면 사기인지. 그런데 그때 할머니의 변호사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제가 7살이었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유모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사업이 어려워지실 것을 미리 예감하시고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일해주신 할머니에게 집 한 채와 변두리 땅을 몰래 넘겨주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 후 아버지가 넘겨주신 집에서 지내시면서 그 땅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벼락부자가 되셨던 거죠. 변호사분이 들려주신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도 정말 놀라웠어요. 젊었을 때 할머니도 저와 비슷한 고생을 하셨대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식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시던 중에 저희 집에서 일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다고 해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아본 게 처음이었다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머니 미래를 걱정해서 재산을 나눠주신 것에 평생 감사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암 판정을 받으시고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 존재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서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정체를 밝히면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우연히 옆집에 이사온 할머니인 것처럼 행동하셨던 거였습니다. 생전에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이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집 2채와 땅, 그리고 현금까지 포함해서 총 15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원망만 했던 부모님이
제가 삶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희망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수십 년 전에 심어 놓으신 씨앗이 지금에서야 꽃을 피운 거였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저를 어떤 마음으로 돌봐주셨는지 알고 나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함,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토마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한 일이에요. 땀 흘린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속임수가 없잖아요.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여전히 조심스럽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외롭지는 않아요. 농사일이 생각보다 바쁘고 또 꾸준히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충실합니다. 주말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저처럼 혼자인 아이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더욱 마음이 쓰여서 정성껏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사치스럽게 살지는 않아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습니다. 가끔 맛있는 걸 사 먹거나 좋은 농기구를 살 때 정도가 전부예요. 토마토밭에서 일하면서 문득문득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시던 토마토를 기르고 있으니까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빨간 토마토가 익어갈 때마다 할머니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이제는 제 인생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고생과 배신,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님과 할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도 토마토밭에서 흐르는 땀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마다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